안녕하십니까. 일용 일용 리서치입니다. 이하나 연구원 자료가 이거 11월 24일 날 나온 건데 이게 방송을 못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하나 연구원이 너무 바빴고, 두 번째는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바이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솔루션이 있는데 이렇게 TP를 높게 안 난 걸로 아는데, 네. 그리고 오히려 자꾸 해외구 기업 펄솔라, 네. 중국 기업인 그 뭐죠? 또 하나 있었던 것 중국 같아요. 롱지솔라. 그 해외 기업들 주로 얘기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네. 굳이 녹음은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장이 최근에 좀 어째 이번에는 저희가 빗나갈 확률도 높으니까, 근데 하여튼 좀 빠르게 좀 올라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섹터를 좀 뒤져보는 과정이니까 오늘 태양광, 원래 뼛속 시리즈 3탄인데 날짜가 2주가 지났는데 오늘 녹음하려고 하니까 2주 동안에 하나 솔루션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죠 그때.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그냥 꾸준히 저도 이하나 연구원 할 때는 좀 꾸준히 듣는 편이니까 한번 시작하시죠. 예. 네, 이건 세 번째 태양광 시리즈 준비를 해봤고요. 다만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친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수요가 확실히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쪽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을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거죠. 중국 이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반도체. 대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VPP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약간 가상발전소 같은, 그래서 제가 조금 가끔 쉽게 설명드릴 때 예전에 우리 통신 산업 생각해 보시면은 통신 장비 쪽은 중국 쪽 많이 하고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통신 서비스 고부가 가치 사업은 이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선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듯이 태양광 시장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내뿐만이 아니고 중국 이외의 글로벌 국가들은 이제 VPP라든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새로운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조 쪽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조금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기는 조금 애매하겠지만 중국 업사이드가 높은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다른 중국 이외의 국가가 기업이 있다라면 그런 기업에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부터 태양광 기본 원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기본 원리. 이게 뭐 사실은 반도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조 보시면은 P형 실리콘, N형 실리콘 이렇게 접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P형과 N형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다른 풍력이나 수력 발전하고는 다르게 빛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역할을 하는 것만 있다면은 그냥 어디에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환경 발전하고는 다르게 터빈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고 있는 PN형 접합 구조는 1세대 실리콘 소재에서만 적용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이라고 하는 결정 구조 자체는 플러스극,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동시에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불순물을 집어넣어줘서 전자가 하나 남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반사 방지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많이 반사되지 않도록 한번 막으로 막아주게 되고요. 양쪽 전극이 설치가 되게 되겠죠. 전극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배터리든지 전지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을 이제 포집을 해뒀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극은 양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잠깐 페로브스카이트 잠깐 언급하고 가보겠습니다. 요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3세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왜 가격이 낮은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실리콘 보시면은 지금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동시에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불순물을 넣어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동시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빛만 쏴주면 돼요. 다양한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중간에 들어가는 결정 구조만 형성되게 된다면 중간에 들어가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 간편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은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페이지고요. 6페이지 보시면은 태양광 발전, 어쨌든 지금 셀까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양전지 셀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모듈 단계에서는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듈에서 하려고 하는 일도 태양전지에서는 항상 같습니다. 어쨌든 빛을 최대한 반사시키지 않고 최대한 흡수를 시켜서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강화 글라스를 하나 깔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을 해주게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듈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직렬로 조립한 상태에서는 전기가 나올 때 직류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정용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다양한 곳으로 전기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교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ESS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요 배터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부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종류별로 태양전지의 효율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는 부분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PN 접합 실리콘계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태양광 발전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단결정, 다결정 전부 다 IT 반도체에서는 일찌감치 적용되었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운되지 않으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태양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결정이 효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2015년 하반기에 중국 기업이 단결정 가격을 확 떨어뜨려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지금은 단결정이 한 65% 이상을 차지를 해서 다결정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 때쯤에 이제 단결정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이제 우리는 차세대 차세대 소재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고 나왔었던 것이 화합물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페로브스카이트가 각광을 받는 것처럼 화합물계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랩 단계에서는 사실은 효율 자체가 35%까지 나왔습니다. 셀류율이 35%까지 나왔는데 이상하게 모듈 효율로만 가면 10% 내외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다 실패를 봐서 이제 2세대는 끝이 났다. 그냥 1세대에서 바로 3세대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글로벌리 한 개 국가의 기업 하나만이 여기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퍼스트 솔라고요. 전체 태양전지 시장에서 한 1, 2% 정도밖에 이 화합물계는 수요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여기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해낸 효율이 지금 CIGS, CDT계로 보면 13%, 14%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이 폴스트콜프 솔라라는 기업이 해낸 효율이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1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들은 이걸 어떻게 올렸냐? 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 화합물계만큼 빛을 반사시키지 않은 소재를 다 가지고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 효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랩 단계에서 35%까지 올랐는데 모듈에서는 결국에는 상용화 직전의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 전반적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복잡한 제조 공정 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의 개발이 필수였습니다. 근데 모든 장비 업체들이 실패를 했는데 미국의 폴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장비를 개발을 해내요. 그래서 그 장비의 표준을 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이제 장비 업체들한테 그 레시피를 주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기업들이 많이 실패를 했고요. 일본 기업들이 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합물계 시장은 글로벌리 굉장히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글로벌리 1, 2% 정도의 수요를 미국의 풀스트솔라가 가지고 가고 있고 태양 전지 장비 자체도 일본 기업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가 지금 바로 3세대인 유기계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유기계에서 이제 염류 감응형 전지하고 방막형이 합쳐진 구조가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페로브스카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동시에 있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이론적 효율 자체도 사실은 30% 이상 육박하는 그런 정말 각광받는 차세대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페로브스카이트 넘어가서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6페이지고요. 26페이지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칼라로 봐야지 흑백으로. 그런데 거기 흑백으로 보셔도 제가 이렇게 점선 표시해놨죠. 점선 표시해놓은 그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선 표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코리아 유니테스트 그리고 그 밑에 유니스트라고 하는 기업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우리나라 정말 경쟁력 있다 하면서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유니테스트가 이제 26.1% 찍었고요. 우리나라의 울산 화학연구소라고 소재 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연구소 있습니다. 거기가 유니스트인데 25.5%를 찍으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7페이지를 보시면은 모듈 효율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2세대 방막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니테스트가 거의 한 14%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파나소닉이 셀 효율에서는 분명히 낮았는데 모듈 효율은 거의 19%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니테스트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파나소닉이 그렇다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 효율이 높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듈 효율이 높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에는 랩 단계에서도 레시피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리콘에서 약간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실리콘 위에다가 적층하는 방식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를 실리콘 위에 적층시키는 요 텐덤 체양전지라는 거는 일찌감치 굉장히 페로브스카이트 연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실리콘 위에다가 그냥 페로브스카이트를 얹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디까지나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동시에 있는 구조에서 우리 흔히 우리 폰 위에다가 이렇게 필름 씌우잖아요. 보호 필름 씌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는 제 효율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실리콘 태양전지 만들 때 기본적으로 웨이퍼 위에 식각공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빛이 들어왔을 때 웨이퍼가 그냥 매끈한 표면이면은 그대로 반사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굉장히 뾰족뾰족한 피라미드 산 모양으로 위에를 식각공정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위에다가 그냥 바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시키면은 당연히 효율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중간에 점성이 있는 용액 같은 걸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조금 소재를 가격이 싼 걸로 안에를 메꾸고 실험을 해보니까 빛을 계속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용액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울퉁불퉁한 표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페로브스카이트의 수명은 그러니까 즉 효율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실험 단계에서 지금 카이스트나 유니스트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불속의 수지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수소차 편에서도 멤브레인 막 설명드리면서 고분자 소재, 불속의 수지 설명드리면서 이거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
말씀드렸듯이 태양전지는 가격이 싸지 않으면 수요로 연결되지 않아요. 페로브스카이트가 효율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는 측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중앙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게 된다면 이 역시도 다시 활용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기에는 좀 리스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1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정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실리콘계 중에서도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 요 인곳 성장 장치라고 하는 요 장비인데요. 모든 태양 장비들을 전부 다 중국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단결정의 수율하고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이 인곳 성장 장치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특이한 구조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폴리실리콘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단결정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요. 폴리실리콘은 처음에 이제는 광물에서 고순도 실리콘을 만들어냈을 때 자기 멋대로의 결정 구조의 방향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1반부터 12반까지 세워놨을 때 1반은 남쪽 보고 2반은 북쪽 보고 3반은 동쪽 보고 전부 다 제각기 방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결정 방향에 따라서 방해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 형태를 1반부터 12반까지 똑같은 방향을 보고 서게 만드는 방법을 단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까지 만든 다음에 사실은 요 인곳 성장 장치라는 곳에다가 넣어요. 그럼 우선 녹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자기 빚을 때 진흙 덩어리 아무거나 이렇게 툭툭툭툭 던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끌어올리죠. 그 방법이랑 굉장히 같은데 이 장비를 다루는 온도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인곳의 넓이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저 가장 마지막에 써있는 고체하고 액체 상태 사이에서 계면이 일어난다는 저기에서 잘못하면은 결정 구조가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핵심이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페로브스카이트 설명드릴 때 나왔던 그 식각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웨이퍼를 기판으로 깐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불순물을 넣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불순물을 넣기 전에 우선은 이렇게 굉장히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식각공정을 통해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A면에 있는 그림이 단결정이에요. 단결정은 결정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고 한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해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용해시키는 방법을 못 써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어디 결정 구조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깎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다방면으로 툭툭툭툭 내려 쳐주는 그런 방법으로 식각을 하다 보니까 빛처럼 조금 넓게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전에 웨이퍼에다가 식각공정 거친 다음에 반사방지막을 넣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극을 형성하는 구조를 이제 그 다음에 적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은이 나오죠. 사실 은이 이제 전극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태양광 쪽 모듈 가격하고 조금 은 가격하고의 이 가격 차이를 가지고 조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전극으로 은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의 모듈 구조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위에다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가 있어요. 앞면에는 이 유리라고 하는 강화유리거든요. 이게 강화유리를 깔아주는데 태양전지 뒷면에다가는 백시트를 깔아요. 이 구조가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습니다. 백시트를 깐다는 소리는 그냥 단순하게 뒤에서 반사되는 빛
빛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방지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화 유리를 깔아주는 거는 빛의 흡수를 최대한으로 받는 거고요. 근데 앞면에서 들어오는 빛은 잡을 효율이 많으니까 앞면에만 깔아주고 뒷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뭐 효율이 얼마나 되겠어 하면서 지금까지는 버려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도 강화 유리를 백시트를 빼고 강화 유리를 깔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기술적인 방향의 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방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롱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게 아니 뭐 앞에 거는 나도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서 네. 대략은 알겠는데 아까 중간에 넘어갔던 그거 있잖아 새로운 그 한참 그때 얘기 많이 나왔던 거 페로보스카이트. 네. 그 얘기랑 태양 전지라는 게 이제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앞서가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애매한 구조가 이제 제가 모듈 효율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 솔루션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하나 솔루션은 오히려 유닛 테스트가 거기에 속하는 거지 하나 솔루션은 아직 이제 개발 중이어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 효율 보고 여기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많이 얘기하던 것들이 태양광 하면 대장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솔루션 그렇죠. 그다음에 OCI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큐셀인 건데 예전에 셀 하다가 본인들이 당장 마진이 안 나오게 생겼으니까 셀도 그냥 중국 거 갖다 쓰거든요 접고. 그리고 OCI도 이제 알았던 거죠. 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쪽이다 보니까 이미 가동률 50% 줄이고 갖고 그 있는 설비는 다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설비는. 그거 일부는 이제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다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환경 관련 주식들보다 태양광이 어쩌면 참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네. 막상 국내에서 투자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히려 제 생각은 그래요. 국내 기업들이 괜히 태양전지 제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봤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퀄리티보다는 가격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다들 뭐 이게 엄청난 진입장벽이 있는가? 아까 반도체 비슷하다 그러지만 반도체 진입장벽이 되게 높고 네, 여기 진입장벽이 되게 낮으니까. 그렇죠. 알았어요. 그냥 기술 방향 좀 봅시다 그러면. 네. 예.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태양전지 기술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배터리 설명드릴 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 올릴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그래서 양극재 끝나니까 음극재로 가고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으로도 단결정으로 지금 19%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론적 효율에는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제품들을 부품들을 가지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태양 전지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빛을 최대한 손실 보지 않게 다 끌어모으면 됩니다. 흡수를 최대한 많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웨이퍼 대형화가 포인트입니다. 웨이퍼 사이즈 키우면은 좋죠. 이유는 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8년 하반기에 G1이라고 하는 158.75mm 19페이지 보시면은 158.75mm짜리를 처음에 진코솔라라는 곳에서 들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M6라고 하는 거 166mm짜리 직경 223mm짜리를 롱지가 들고 나왔어요. 그걸 2019년 하반기에 들고 나왔는데 2020년에 수요가 금방금방 늘어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웨이퍼 사이즈 그냥 큰 거 들고 나오면 다 그냥 경쟁력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롱지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롱지를 꼽은 이유는 롱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예요. 이게 M6부터 M12까지 다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직경 223mm부터 제가 그 옆에 이제는 직경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223mm부터 M12 기준으로 직경 295까지를 들고 나온 거고요.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요, 장비를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호환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로 호환될 수 있는 웨이퍼 사이즈가 300mm짜리입니다.
직경 300mm까지는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롱지가 그걸 알았던 거죠. 295까지 들고 나오면 지금 호환되는 걸로는 끝판왕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비 다 바꿔가면서까지 웨이퍼 사이즈 키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웨이퍼 사이즈를 키우면서 가는 기술적인 방향은 롱지가 주도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P타입이 N타입으로 바뀐다. 사실은 저희가 단결정, 다결정 이렇게는 아시지만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모듈의 기업들의 모듈 효율 같은 거 보실 때 보시면 여기 셀 타입 하면서 뭐 P타입의 모노, PERC, 해프컵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지나치시는데 요게 바로 몇 타입인지를 말하는 것이 밑에 웨이퍼 기판을 전자가 하나 부족한 기판을 쓸 것인가 전자가 하나 많은 기판을 쓸 것인가 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기로 실리콘을 쓰는 한은 대부분은 P타입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P타입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빛을 많이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를 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PERC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리콘을 쓰는 한은 P타입의 PERC 방법을 쓰는구나. 그럼 앞으로의 기술적 방향은 여기에서 변하는 것이 되겠죠. P타입이 N타입이 되는 거고 N타입에 적합한 모듈 제조 방법을 사용할 테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탑콘이 유일하게 주도를 받으면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P타입하고 N타입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단순히 전자가 적고 많음의 차이로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좀 설명드리면은 P타입은 전자가 하나 부족한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둑판으로 놓고 보시면은 바둑 알은 위에 떠 있고요. P타입을 밑으로 놓는다는 거는 다양한 바둑알 사이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옮기면서 전자가 있는 그 바둑알 위에 떠 있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 구멍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바둑알에서 구멍으로 옮기려면 바둑알들을 일일이 다 옮겨가면서 옆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동의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N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둑알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둑알을 들고 빈 곳이 있으면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게 훨씬 이동으로는 짧겠죠. 그래서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P타입을 사용했던 거는 사실은 제조 공정 자체가 P타입이 조금 더 간결합니다. 그래서 P타입을 사용을 했는데 실리콘 소재를 가지고 이론적 효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N타입으로 가서 이동의 효율을 높여서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릴 때 P타입에는 반사가 이상하게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P타입의 그 LID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P타입에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형상이기 때문에 붕소라는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게 산소랑 만나면은 빛을 많이 반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N타입에 들어가는 불순물이 인 같은 경우에는요. 빛 반사를 거의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사돼서 없어지는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P타입 웨이퍼는 이제 N타입으로 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ERC 탑콘 방법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PERC 방법 지금까지 P타입이 너무 반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강화 글라스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의 반사를 되는 자꾸 반사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게 거예요. 기술이지 뭐. 예.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태양 전지는 그냥 빛만 최대한 흡수하고 반사시키면 없으면 되는데 N타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빛 반사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페이지로 보시면은 그냥 금속 길이의 결합 손실만 줄이면 돼요. 빛 반사되는 부분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 제조 방법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탑콘하고 N타입 같은 경우에는 트리나솔라라는 중국 기업이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은 웨이퍼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강화율을 양쪽에 까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적용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태양전지는 무조건 가격이 싸야 돼요. 그 적용하기 쉬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고 있는 게 롱지이기 때문에 제가 롱지를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이제 실리콘에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단면형에서 양면형으로 간다라는 뜻인데 이거 사실은 2020년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모듈에서 강화 유리가 앞면에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뒷면에도 강화 유리를 까는 거예요. 이유는 빛의 앞에서 오는 것만 말고 땅에서 반사되는 빛까지도 한 15% 정도의 효율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강화 유리가 2개가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요즘 태양광 쪽에 부자재들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셧다운이 됐다든지 화재 때문에 셧다운이 되더라도 지금 재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방향이 모듈에 하나 깔리던 거 2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가 한 개 늘어날 때 한 개 늘어나는 게 아니고 2배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일부 공장들이 셧다운이 됐는데 치니글라스 같은 데가 또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폴리실리콘은 2021년에는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겠지만 강화유리만큼은 2021년까지도 약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솔루션 잠깐 설명드리면은 태양전지 쪽 내년 2021년에 아마 외형 성장은 확실히 있을 거예요. 이유는 2020년에 프로젝트 지연됐던 부분이 2021년으로 가게 되고요. 문제는 탄소세라고 해서 친환경 정책이 2021년에 굉장히 몰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미국 쪽에서는 지금 3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프로젝트 자체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외형은 증가하는데 사실은 폴리실리콘도 폴리실리콘이지만 지금 강화글라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마진에 대한 부분은 약간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 페로보스카이트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거니까? 네, 밸류프 체인 제가 진짜 많이 거래 사이트까지 뒤져가면서 정말 막 찾아가면서 열심히 썼는데 여기 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볼만한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자료가 좀 아쉬운 게 네. 리서치 많이 했는데 네. 막상 투자할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하여튼 그래도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33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태양광 패널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Q셀이 막 6위 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일부러 각 순위권 기업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다 지금 나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1위예요. 중국 진코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1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패널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부분도 인곳, 웨이퍼, 셀 등등해서 전부 다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규모의 경제도 키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코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실리콘의 기술적 방향으로는 롱지가 제가 업사이드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글로벌 1위까지 가기는 롱지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바로 위에 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지 2019년까지만 해도 4위였어요. 그 전에는 더 아래 순위였고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2020년 상반기에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양면형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사이즈까지 표준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위에 있는 Q셀 보시면은 원래 예전에 여기 솔라셀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셀 사실은 해봤자 득될 게 없죠. 조금이라도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으면은 셀도 사실은 중국에서 가져와서 모듈 작업을 하는 것이 Q셀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4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순위권 8위 보시면 퍼스트 솔라가 지금 패널 보시면 유일하게 CDT하고 지금 여기 CIGS까지 해서 2세대 좀 꽉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패널하고 장비 쪽은 일본 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쪽에서 중국 소재에 대한 그런 규제를 걸기 시작한다면은 뭐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라든지 뭐 폴리실리콘의 기업들이 뭐 다른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에 있는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이 수주가 많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 수혜는 이쪽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태양광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하면 하도 우리 세대는 OCI에 꽂혀 있어서 OCI가 정말 저번에 거의 뭐 3만 원 뭐 이 정도 하다가 7만 원 왔거든요. 네. 뭐 이게 이제 전혀 이쪽은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네. 네,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산업은 뭐 거의 예. 우리는 그걸 중국에 다 뺏긴 거네. 뺏겼다는 건 보내는 게 맞죠. 어. 보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게 이거 답인 것 같아요. 뼛속 시리즈가 이제 1, 2와 다르게 3탄은 미래라기보다는 좀 약간 과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다음에 뭐 한다면 다른 건데 지금 할 거는 이거는 좀 계속 그런 느낌이네 기업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마치 배터리에서 전고체를 보듯이 태양광 전지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를 보는 느낌이 그래서 지금 국내 그거 기업에 나왔을 때 막 보이는 그거 거고.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뭐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사실 내용이 사실 크게 관련도 없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거 뭐 이게 제가 흥이 안 나는 이유가 이게 좀 저도요. 이게 좀 미래 뭔가 먹거리가 커져서 뭐 왜냐면 이 주식이 막 싼 것들은 아니니까. 네. 그렇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가 뭐. 그래서 그리고 친환경 했을 때 태양광 쪽 매력이 별로 없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VP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PP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직은 비교 대상이 없죠. 근데 우리가 태양전지라는 산업에서 글로벌리 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간다는 차원으로 공부를 계속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VPP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분인 것 같아. 저도 그냥 공부해놓고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다 넘어가 버렸네. 네, 근데 중간중간 설명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 같은 거 설명 요거 보시면 될 정도 것 하나 같고. 가상발전소. 그쵸. 사실은 VPP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통신 사업자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를 드렸는데 뭐 뚜렷하게 지금 뭔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왁구가 잡힌 글로벌 기업들도 없다 보니까 제가 그치. 조금 통신 사업자들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가장 고부가 가치는 중간에서 전력 판매하는 쪽이죠. 이거 한국전력하고 뭐 그런 데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ESS 쪽 배터리가 중심이 되면서 플러스 IoT 쪽 사물인터넷 쪽하고 결합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인수하고 있는 것도 뭐 VPP 기업을 인수를 한다 이것보다는 그런 기업은 없기 때문에 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IoT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네트워크를 짜고 있는 거다. 시스템을 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뭐 확실히 뭔가 설계 시스템이 나온 것들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50페이지 가시면은 테슬라가 그나마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본인들 돈 들여가지고 지금 나머주 쪽에다가 그 VPP 쪽 지금 생태계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나마 프로젝트의 계획이 꽉 짜여 있는 곳은 테슬라가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일본, 뭐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이 시장 중국 이외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이 시장을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달려들고 있고 실제로 하나솔루션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수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부 프리미엄을 태양광 쪽으로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당장 프리미엄 줄 수 있으니까 하나솔루션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항상 태양광 쪽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때에는 3세대 태양전지 모듈 효율 올라오는 거 아니면 하나솔루션 VPP 쪽. 케미칼이 좋은 거지 나머지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연하여고 솔직히. 그렇긴 한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케미칼로 주가가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럼 케미칼이 좀 요즘 뭐 이게 VPP가 지금 뭐 당장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하나솔루션과 페로브스카이트도 되게 관련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솔루션 주주분들은 이하나연구원 싫어하겠다. 왜냐면 나름대로 이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방송을 하지 말걸. 롱지 얘기할까요? 좋게 보시는 거. 롱지요? 솔루션 어때요? 그래서 솔루션 51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목대로 태양광 프리미엄은 VPP다 했는데 멀티플 사실 14배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케미칼 좋아요. 케미칼은 내년 되면 좋죠. 이제 우선 4분기 때는 좀 꺾여요. 그치. 이유는 정기보수 지금 보시다시피 PE 쪽하고 PVC하고 TDI 전부 다 정기보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케미칼 쪽 조금 별로지만 2021년에는 정기보수 들어간 데들이 많나요 지금? 지금 PE 쪽은 거의 없어요. 없고요. 지금 TDI, PVC하고 TDI 하는 쪽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는 거고요. TDI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TDI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사실은 여기가 중국 자금률이 높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3분기 올라왔다가 4분기부터 스프레드 확 꺾이는 쪽은 사실 TDI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솔루션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프레드 확대 52페이지가 아니고 53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스프레드 다 넣어놓지는 못했지만 PE 쪽 보시면 여전히 뭐 엄청 좋죠. 그러니까 LDP 매번 말씀드렸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하면 LDP예요. 거기다가 증설 스케줄도 따로 없기 때문에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거 수요만큼 재고 소진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한번 안 꺾이고 가는 게 사실은 LDP이고요. HDP나 이런 데는 한 번씩 꺾였던 이유는 사실 살균 플라스틱이라 그런 거예요. 완전 배달용 플라스틱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꺾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스프레드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2021년까지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이 사실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지는 엄청 오르지 않았나? 그렇진 않았어요? 많이 올랐죠. 주가 보시면 뭐 중국 태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 중국 태양광 업체 좋으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 해가지고 뭐 좋다고 네. 저번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하길래 내가 속으로 야 저거 진짜 우리한테 안 좋은 건데 그치? 실제로 네.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롱지 좋고 네. 그다음에 저 폴스트 슬랍 되게 매력적인데 사실은 여기도 많이 엄청 올랐어 벌써. ETF 때문에 ETF 그치? 거기에서 거의 그러니까 펄스가 태양광 투자는 오히려 글로벌 투자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네, 에너지 기업들도 그렇고 맞지? 네. 이게 참 제조 딜레마야. 제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제조는 들어오면 오히려 안 좋아요 국내 기업한테. 내가 이거 방송을 하려다가도 그때 막 환경 관련주들 얘기하고 있는데 막 흥분을 해 있는데 말했다가 괜히 또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네네. 사실 이하나 연구도 이거 다니면서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 있지 않았어? 하나솔루션도 많이들 들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그래요? 않으세요. 예, 또 생각하시는 건 따로 그치? 있으시더라고요. 예, 다 따로 있으시고 오히려 OCI 얘기 가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도 OCI부터 얘기했어. OCI 주가 좋았어요 OCI가. 예, 맞아요. 이하나 연구는 OCI 안 좋았는데 그냥 꼭 의견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때 보여요? 저는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OCI를 알았어. 그렇게 좋게 보는 겁니다. 알았어. 자료를 안 넣었으니까. 네네. 왜냐 그 포기들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사실 포인트가 지금 요즘 올라가는 그 관점이 이거예요. 내년에 미국 쪽에서 중국 쪽 소재들 안 쓴다고. 그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럼 환경주를 찾으면 이제 옛날에 컸던 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 종목이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 컴플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네. 그리고 그것도 있죠. 그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것들은. 근데 최소한 펄스솔라 이런 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다른 문제인데 네. 펄스솔라 봐 이래 버리면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들으신 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서로 같이 간다기보다 굉장히 태양광은 세분화돼 버린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저번에 뼛속 시리즈 앞서 있었던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래도 많이 쫓아가고 하려고 현대기아차도 투자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연동된 것들도 있고 뭐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배터리는 또 우리가 강자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강자가 아닌 것 같은 게 문제지. 예. 근데 우리는 이거 똑같이 배터리 같이 강자인 줄 알더라고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산업을 딱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산업을- 다른 거예요. 네. 환경이라는 걸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환경 할 거면 배터리 쪽이나 아니면 수소나 네. 이쪽 이걸 좋고 나쁨으로는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 포기할 건 빨리빨리 포기하고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투자한 게 있잖아. 근데 예를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장비들 막 투자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LCD 장비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일부러 철수한 이유가 굳이 마진도 안 남는데 태양전지 들어가느니 LCD 장비를 파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겹쳐 있지 나도. 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다들 오래간만에 연나연 거서 기대했을 텐데 이럴 것 같아서 김 빼고서 오늘 녹음했던 건데 그래도 환경 쪽은 바이든 정부 왔으니까 더 좀 여러 분야 좀 더 파헤쳐줬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보고 케미칼도 좀 요새 좀 앞서 많이 달려왔는데 내년을 봤을 때는 올해처럼 달려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네, 어차피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오케이.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좀 소재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합시다. 네.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좀 이렇게 막 뭔가 막 우리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안 보여줘서 실망하신 분들 있겠지만 이와 같은 태양광은 이렇습니다. 우리 2000년대 중반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